요즘 사자성어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 어떤 초등학생들은 정말 이 단어가 사자성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사실을 두고도 다른 기준,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칙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여러 명제가 도출되는 기본 논제라고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기본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평등, 공정, 정의보다도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 분은 바로 이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어쩌면 이번 한국 세션에서 가장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크신 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수능 만점자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된 인물이죠. 대원 외고를 거쳐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 사회의 미래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실 민준홍 군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 마운트 할라 포럼 연사로 자리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의사결정에 모두가 승복하는 그런 사회이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인류의 공통 가치가 반영된 국제법적 원칙들을 옹호하고 그런 가치 외교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원칙을 지향하는가에 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왜 원칙 있는 사회가 중요한가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왜 청년 계층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노동소득을 벌어서 그걸 축적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자산을 축적한 걸 가지고 또 다른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자산이 많이 축적되고 또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자본소득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동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반등을 보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그런 걸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점점 더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런데 자본소득률은 높아지면은 자연히 노동소득률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청년 세대에게는 아무래도 노동을 통해서 무한가 축적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약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결국 자원이 계속 희소해지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열되는 경쟁 속에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시대의 담론으로 나오고,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담보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 원칙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요소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득권이라는 의미의 재편을 들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 예전에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국회의원 혹은 재벌, 이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상위 0.1%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 축적 이런 것들 때문에 계층 이동이 많이 제한되면서 중산층이 기득권층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중산층보다 하위 계층에 있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삶으로의 계층 이동이 정말 어려워진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중산층인 아닌 비기득권층 이 청년들에게는 계층 이동성이 낮아진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것이 공정성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 계층의 청년들에게는
나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중산층이 과연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빚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서로 다른 시각들이 충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사회적인 불신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신은 비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요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일체감을 강조하고 뭔가 한민족으로서 뭔가 하나의 그런 정신을 많이 강조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억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를 통합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기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통합의 기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겠지만 다양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일체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의 본성적인 특성인 자기와 다른 어떤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 경계심,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결국 이런 사회 집단 간의 균열을 이용하는 이익 집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균열이 점점 확대되면서 사회적 자본, 서로 간의 신뢰, 그런 게 많이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큰 시대적인 의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 불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관해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칙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큰 주제로 제가 잡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노동소득의 축적을 인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독과점이라는 것이 횡행하고, 이 독과점이 그러니까 많은 산업들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독과점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캐피탈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적 구조, 그런 걸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국제교류재단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가치를 밖으로 알리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밸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외교를 하는가, 어떤 원칙을 지향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국제교류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같이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깥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지금의 슬럼프에서 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또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런 기회들이 더욱더 확대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요? 원칙 있는 사회에 대해서 크게 국내적인 부분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으로 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내적으로 우리가 원칙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회 속에서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져서 국제사회에서,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국내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칙을 잘 세우는 것이 기득권, 비기득권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제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원칙보다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절차적인 정의, 그 절차적인 정의에 관한 원칙이 있어야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경쟁을 원칙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상 강국이 되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통상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통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WTO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에서 제소한 사건들 그리고 피소당한 사건들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중견 국가는 WTO와 같이 어떤 사회적인 레짐이 마련되어 있을 때 사회적인 원칙이 있을 때 가장 거기서 높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전사회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원칙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주창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매력 자원을 잘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잘 발휘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부터 국제적인 책임을 지키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책임,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불어서 다른 국가에도 법 원칙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의 큰 방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여를 한다면 그 속에서 또 그것을 우리의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지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대가 생긴다면은 이것이 강한 공공외교 자본이 되어서 또 우리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청년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고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제도의 확립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또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민준홍 군께서 경제학부에서 오셔서 과연 공공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이 만들어지려면 이 미래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본인은 어떤 준비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제학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확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해결법을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원칙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경제적인 너치가 되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이거를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나라들 간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인 정보에 관한 공부를 통해서 경제학 그리고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적 처방 이 어떤 방향성을 띄워야 될 건가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면에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컨버세이션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자신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공통점에 기반해서 차이점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험을 넓히면서 정말 이 앞서서 말씀하셨었던 어떤 그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향성을 실질적으로 배워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기성세대로서 정말 우리 민준홍 군 같은 분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보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제 마지막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 시대가 바뀌어도 늘 세대 갈등은 존재합니다. 우리 민준홍 군께서는 1년 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사회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있는 사회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에 있어서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도 사회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인데, 그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세대 갈등은 이제 사회가 다원화되지만 그 다원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 점차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학계,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많은 의견을 모아서 그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는 방향으로 왔던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wishful thinking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면, 이제는 예전 산업혁명 시대 영국처럼 15시간씩 노동하는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문제들이 점차 개혁되는 방향을 보았을 때, 사회가 점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에 관한 원칙도 언젠가는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각으로 한국의 미래상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한국 세션의 마지막 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생명공학, 기후변화, 문화, 그리고 사회 모습까지 각 분야의 연사님들로부터 한국의 이상적인 미래향을 들어봤는데요. 미래향이란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향이 세계 속으로 널리 뻗어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션은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